당연히 쇼폼도 도파민을 나오게 하죠. 기분 좋고 재밌게 만드니까. 근데 이게 왜 문제냐? 슬롯머신이랑 비슷하단 말입니다. 다음 영상이 뭐가 나올지 모르는 불확실성이 오히려 뇌를 더 흥분시키는 거예요. 짧은 전환, 그다음에 예측 불가능. 이게 도박하고 굉장히 비슷하면서 쾌락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반복적이고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 랜덤으로 재생된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유튜브 보면은 ADHD 걸린다더라, 너 절대로 안 돼로 또 애들 또 잡을 수도 있으니까. 근데 결론만 말씀드리면 ADHD랑 상관은 있는 것 같다. 네, 안녕하십니까. 마음정비소 운영하고 있는 정신과 의사 한창수입니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교수님, 요즘 아이들은 쇼폼을 너무 많이 봐서 집중력이 떨어진다고들 하는데 사실인가요? 이런 얘기 답하기가 좀 힘들죠. 야, 정신과 의사가 쇼폼 보면 유튜브 보면은 ADHD 걸린다더라, 너 절대로 안 돼로 또 애들 또 잡을 수도 있으니까. 근데 결론만 말씀드리면 ADHD랑 상관은 있는 것 같다라는 게 결론입니다.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연구를 해보면 짧고 강한 자극, 이게 이제 쇼폼이 15초에서 한 60초 정도의 강한 자극이잖아요. 짧고 강한 자극을 반복적으로 줄수록 우리 뇌에서는 지속적인 주의, 집중력을 좀 10초 이상 할 수 있는 지속적인 집중력, 이거를 지속적 주의력이라고 부르는데 이게 떨어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그리고 충동성은 오히려 올라간다라는 게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주의력 떨어지고 충동성 올라가는 게 뭐예요? 그게 ADHD잖아요. 이거를 일상용어로 얘기하면 팝콘 브레인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뇌는 자극을 받으면 좋아하게 돼 있어요. 도파민이 나오게 돼 있죠. 근데 그게 60초도 안 되는 짧은 시간 동안 자극이 계속 온다? 우리의 뇌는 그거에 그냥 익숙해지는 거예요. 그거에 익숙해지고 나면 우리가 평상시에 익숙해야 될 공부 시간 50분의 수업 시간, 그다음에 1시간 동안 책 읽기, 그다음에 1시간 반이나 2시간 동안 잔잔한 영화 보기, 이런 잔잔한 정적인 자극에는 반응하지가 않는 거죠. 그냥 팝콘처럼 팡팡 터지는 뇌만 된다는 거고요. 또 그러다 보면 전두엽이 발달이 덜 돼요. 원래 아이들은 뇌가 어떻게 발달하냐 하면 태어나면 원래 뇌세포가 막 생기잖아요. 한 3살 정도까지 뇌가 막 생기고 그 다음에 나이 먹어서 사춘기가 지날 때까지 세포가 늘어난 거는 어린 시절에 끝나고 끝난 다음에 나이가 사춘기 지날 때까지 세포들끼리 서로 연결하고 쓸데없이 생겨난 세포들을 가지치기 하는 일이 벌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뇌 성장이 다 덜 끝났는데 그때 아이들 때 쇼폼을 많이 보다 보면 전두엽이 충분히 발달하지 못하면서 가지치기가 잘못되는 거죠. 그러니까 긴 생각은 잘 못하고 짧은 자극만 처리하는 뇌 발달만 되는 거예요. 좀 더 전문적으로 말씀드리면 전두엽하고 그 아래쪽 뇌, 충동과 감정을 만드는 아래쪽 뇌를 전두엽이 연결을 해서 조절을 해야 되는데 그 이성의 뇌와 감정의 뇌의 연결 부위가 약해진다는 거예요. 약해지니까 충동 조절이 잘 안 된다는 게 문제죠. 그러면 ADHD랑은 어떻게 될까요? 쇼폼 자체가 ADHD를 만든다기보다는요, ADHD 끼가 있는 친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성향이 있는 친구들을 쉽게 끌어들이겠죠. 그래서 집중력의 저하라든지 충동성을 증가시키는 증상을 악화시킬 가능성은 굉장히 있고요. 설사 ADHD까지는 아니더라도 ADHD 같은 스타일의 집중력이 떨어지고 충동적으로 감정 조절을 못하는 증상을 겪는 사람들은 많아질 가능성이 많다라는 얘기고요. 좀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쇼폼 많이 보면 집중력 떨어져서 공부 잘하기는 힘들 것 같다라는 게 제 의견입니다. 쇼폼이 이제 위험한 이유로 도파민 중독을 유발해서라는 말이 있던데 도파민이 정확히 어떤 거길래 이렇게 중독이 되고 또 위험하다고 하는 걸까요? 옛날에 베르나르 베르베르의 그 뇌라는 소설이 있어요. 굉장히 장편 소설인데 굉장히 재밌는 소설입니다. 거기서도 그 도파민에 중독된 그 사람의 얘기가 나와요. 도파민은 원래 의욕과 기대를 느끼게 하는 호르몬이에요. 뭔가 좀 새로운 거를 좀 재밌는 걸 했을 때 기분이 막 좋게 만드는 호르몬이 도파민인데 기분이 좋으면 그 다음에 할 때도 더 기분이 좋을 것 같으니까 그걸 막 기대하게 만들어. 그러니까 쾌락의 호르몬이긴 한데
쾌락과 기대, 그 쾌락을 느끼기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해야겠다는 의욕까지 만들어내는 거죠. 의욕의 호르몬, 쾌락의 호르몬, 기대의 호르몬이 되는 거죠. 이걸 풀어서 설명하면 와, 이거 하니까 너무 재밌어. 다음엔 더 재밌는 게 나올 거야 라는 기대를 가지게 만드는 호르몬이 도파민인 거예요. 이걸 심리학에서는 보상에 대한 기대를 만드는 호르몬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쇼폼과 도파민을 얘기를 하면서 당연히 쇼폼도 도파민을 나오게 하죠. 기분 좋고 재밌게 만드니까. 근데 이게 왜 문제냐라고 얘기를 하면 쇼폼은 딱 보면 열었을 때 나오는 게 재밌는 게 나올지 뭐가 나올지 모르시잖아요. 대충 알고리즘이 있긴 하지만 뭐가 나올지 모른단 말이에요. 보상이 랜덤 박스예요. 랜덤 박스. 슬롯머신이랑 비슷하단 말입니다. 다음 영상이 뭐가 나올지 모르는 불확실성이 오히려 뇌를 더 흥분시키는 거예요. 와, 이거 다음에 뭐 나올지 모르겠어. 와, 재밌겠는걸? 와, 기대돼. 그러면 이때 도파민이 정말 폭발되거든요. 그 기간도 아주 짧아요. 그 다음 영상 15초. 재미없으면 10초도 되기 전에 넘기잖아요. 와, 또 그 다음 영상 짧은 전환, 그 다음에 예측 불가능. 이게 도박하고 굉장히 비슷하면서 도파민을 아주 수시로 나오게 만든다는 게 문제인 거죠. 도박 중독이 되는 현상이랑 되게 비슷해요. 근데 사람이라는 게 인간의 뇌는 살아남기 위해서 뭔가가 너무 과해지면 그 반대 액션이 나타나는데 도파민이 너무 많아지면 그 도파민에 대한 내성이 생겨요. 내성이 어떻게 생기냐 하면 도파민이 나왔을 때 그걸 받아서 즐겁게 만드는 도파민 수용체라는 게 줄어드는 거죠. 도파민 수용체가 조금 줄어들어요. 결과적으로 똑같은 걸 봤는데 예전처럼 즐겁지가 않아. 전자오락이나 게임 하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내가 이걸 이제 너무 잘해. 너무 잘하면 재미가 없잖아요. 조금 못하고 자꾸 내가 죽어야 재밌잖아요. 너무 잘하면 즐겁지가 않고 점점 더 강한 자극을 찾아서 가기 위해서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잖아요. 중독의 늪에 빠진 거죠. 그러니까 평범한 자극에는 쇼폼을 봐도 이제 지루한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지루함의 시작이기도 하지만 중독의 늪에 빠져드는 것이기도 하지만 쇼폼에 더 빠져드는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무기력증의 시작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공부하는 거, 책 읽는 거, 대화하는 거, 하루 종일 일하는 거, 이건 지루하죠. 이건 지루하고 아무것도 하기 싫은데 그냥 쇼폼은 재밌어? 이거는 그냥 생각도 할 필요가 없고 계속 바뀌니까 라는 상태에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쇼폼의 문제는요, 쾌락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반복적이고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 랜덤으로 재생된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물론 그게 비즈니스 모델이기도 하겠죠. 그러면은 이렇게 쇼폼에 중독된 뇌는 어떻게 고칠 수 있을까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예전만 해도 스마트폰이라는 게 처음 등장했을 때 학계나 정신과 의사들이나 심리학자들은 아이들한테 휴대폰을 주지 말아라 라는 얘기들도 했어요. 그래서 한동안은 중학교 졸업할 때까지는 적어도 스마트폰 없이 왜 기본 기능만 되는 휴대폰 들고 다니게 하던 게 유행하던 시절이 있잖아요. 근데 요새 그러는 집 별로 없는 것 같더라고요. 쉽지 않죠. 근데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요, 환경적인 아날로그 장벽을 좀 만드는 게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사람의 의지력은 한계가 있고요. 아무리 유심 안 들어간 공폰을 줘도 와이파이 어떻게든 잡아서 게임 하잖아요. 의지력은 한계가 있어요. 물리적인 거리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래서 학교나 독서실이나 학원에서는 스마트폰 보관함을 만들거나 아니면 집안의 특정 구역에서는 스마트폰 금지 구역을 만들거나 뭐 정 안 되면 학교 들어가는 순간 와이파이가 안 잡히거나 하는 금지 구역을 만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거고요. 그 집에서도 스마트폰 머리맡에 두는 가장 좋은 핑계가 아침에 그걸로 일어난 모닝벨 들으니까 그거 멀리 못 둔다 그러잖아요. 자명종 쓰세요. 스마트폰은 조금 멀리 두고 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 쇼폼은 우리 몸 안에서 도파민을 나오게 만드는데 좀 느린 도파민으로 바꿔보는 방법이에요. 왜 우리가 음식 맛을 낼 때도 설탕은 굉장히 빠른 단맛을 내는데 그 빠른 단맛을 내지 않기 위해서 호박을 달군다든지
아니면 뭐 다른 과일에서 단맛을 끌어낸다든지 하는 요리법을 하는 프로그램 본 기억이 아마 있으실 거예요. 그러는 이유는 그런 느리게 단맛을 만들어내는 음식이 더 몸에 건강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잖아요. 빠른 단맛은 혈당 조절을 못하게 만들기 때문에 안 좋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의 빠른 자극과 빠른 도파민이 뇌에 안 좋은 거랑 똑같은 것처럼 뇌가 도파민을 원할 때 쇼폼 대신에 그 성취감을 주는 다른 활동을 넣어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땀 흘리는 운동, 뭐 요리, 아니면은 악기 연주 이런 것처럼 결과물은 천천히 나오지만 한 5분짜리, 10분짜리 퀘스트를 하나씩 만드는 거죠. 글자 한자 쓰기, 아니면은 일본어, 중국어, 이 음식 이름 하나 외우기, 뭐 이런 식으로 이런 대체 자극을 마련해 놓는 게, 그리고 그걸 연습을 하는 게, 그래서 그걸 습관으로 만들어 놓는 게 빠른 도파민을 느린 도파민으로 만드는 겁니다.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전문가들이 얘기를 할 땐 최소한 2주는 해라. 왜? 2주를 연습을 하면 그게 습관으로 될 수 있기 때문에, 한 번 해보고 어우 재미없어, 2주는 반복을 해야 그게 습관이 되기 때문에 느린 도파민으로 대체해라 라고 얘기를 하고요. 세 번째는요, 너무 재밌는 것만 추구하지 말고 지루함을 좀 견디는 게 좀 필요해요. 왜 우리 어릴 적에 막 놀고 싶을 때 엄마가 뭐라 그랬어요? 우리 강아지들이 막 놀고 싶어서 하면 강아지한테 뭐라 그럽니까? 참어! 기다려! 그러잖아요. 나 스스로에게도 지루함을 참고 기다리는 시간이 적어도 10분은 있어야 된다 라는 시간을 강제 한번 해보세요. 그러다 보면 뇌의 디폴트 모드, 학교 선생님 중에 눈 감고 10분 있어라 명상하듯이 해라라는 선생님이 일생에 한 명 정도는 있었을 건데, 그런 걸 한번 해보세요. 뇌의 디폴트 모드가 딱 활성화돼서 뇌에서 창의력과 집중력이 회복되는 휴식 시간과 치유의 시간이 생길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또 한 가지 할 일은 시각 자극을 좀 줄이세요. 너무 많이 보지 마세요. 저만의 고백인데, 제가 원래 나이 들어서 시력이 조금 떨어지면서 큰 휴대폰을, 이제 좀 화면이 큰 휴대폰을 마련했는데, 그러다가 다시 좀 화면 작은 휴대폰으로 바꿨어요. 왜 그랬냐면 화면이 크니까 너무 잘 보여서 쇼폼도 자꾸 보고 뭐 영상도 자꾸 보고 그걸로 자꾸 뭘 볼라 그래. 그러다 보니까 정신이 좀 산만해지더라고요. 근데 조그마면 잘 안 보여서 잘 안 보게 돼요. 그래서 그냥 시각 자극을 줄이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만약에 이런 쇼폼 중독, 이제 도파민 중독이 너무 심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글쎄요, 이게 뭐 사실은 도파민 중독이란 질환명은 없으니까, 정말 심하면 사실은 알코올 중독처럼 도박 중독이 되는 거거든요. 또 인터넷 중독이라는 것처럼 되는 건데, 병원에서는 사실은 이런 분들이 오면 이것 때문에 ADHD기가 있는지 또는 수면장애나 불안증 같은 동반 질환이 뭐가 있는지를 평가를 하면서요, 뇌 인지 기능을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기억력, 집중력, 판단력, 논리력, 감정 조절 능력, 이런 것들을 성격 검사와 함께 조사를 해보고, 그것에 따라서 정말로 무기력증이 생긴 분들은 그거에 따른 상담과 치료를 하고, 그런 감정 조절의 문제나 집중력 조절이 안 되는 분들은 그거에 따른 인지 치료나 상담 또는 약물 치료를 하죠. 근데 이제 그 정도는 아닌데, 정말로 쇼폼에 중독이 돼 있고, 아니면 그 외 단타 위주의 그 데이 트레이딩, 주식 중독 또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분들한테 권하는 방법은요, 외부 자극을 좀 완전히 차단시켜 봐라. 그래서 아예 뇌를 리셋하고 규칙적인 생활로 돌아와라. 템플 스테이 같은 걸 권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래서 뭐 교회나 성당 같은 거 다니시는 분들은 피정 프로그램 같은 게 있거든요. 아예 이런 거 다 반납하고, 우리 해병대 프로그램, 무슨 훈련 프로그램, 그 옛날 진짜 사나이 같이 그런 거 일주일 받고 오듯이 템플 스테이나 피정하면서 완전히 디지털과 떨어진 상태에서 일주일, 2주일을 지내보는 거죠. 그런 것도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은 거기까지 않더라도 본인이 스마트폰 또는 쇼폼 없이도 살 수 있다는 결심만 한번 하더라도 충분히 실천할 수가 있어요.